네, 안녕하세요 배브리원 여러분. 오늘은 김은진 레오 대출연구소장님 모시고 대출에 관련한 모든 것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준비를 이것저것 좀 많이 좀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우리 대출 전문가시니까 또 대출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또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최근 대출 문의 많이 늘고 있는지,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세 대출이 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났다. 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매매잔금 대출이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되고 조금씩 금매를 매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매 대출이 시중은행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금 아주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전세 사셨던 분들이 전세가 이제 좀 불안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눈여겨봤던 집이 좀 싸게 나왔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노원구 쪽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쪽에서는 이제 조금 저렴한 물건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활발한 곳은 송파였어요. 그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그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포 쪽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금매 위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정확히 또 빠르게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제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KB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왜냐하면 KB 시세도 이제 반영이 조금 느린 편이잖아요. 실거래가 떠야 이제 반영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 보통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저렴하게 매수를. KB보다 밑으로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KB가 훨씬 더 늦게 반영이 돼서 지금도 역시 늦게 반영이 돼서 오히려 KB가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매매가가 8억인데 KB가 10억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억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KB가 반영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대출을 신청하는 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들마다 각각 이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은 매매가와 KB 시세가 10% 이상 차이 나면 우리는 그냥 낮은 걸로 할게요. 뭐 이러는 은행도 있고요. 우리는 20% 이상 차이 나면 낮은 걸로 할게요. 이런 은행도 있고, 아니 저희는 그냥 KB로 할게요. 이런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가장 나한테 맞는 은행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큰 보험사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카페 보면은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상담사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보험사 기준은 좀 어떻습니까? 보험사는 이제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매가로 가는 은행도 많이 있는데, 보험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DSR이 50%잖아요. 네, 일반 은행은 DSR 40%, 10%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좀 많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분들은 보험사밖에 DSR이 맞지 않더라고요. 보험사도 금리만 낮은 곳을 잘 찾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네, 요새 금리 얘기하셨는데 금리 낮은 대출로 특례 보금자리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대출 실행이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원래 40조, 39조를 목표로 했었는데 반 이상 찬 걸로 보이고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사실은요, 이 출시됐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한 거 맞았어요. 시중은행보다 월등하게 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인기가 너무 많고 너무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4.5%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시중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만이 금리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발품을 팔면은 시중은행에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 금리보다 더 낮게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지금 3% 후반대 금리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나는 우대금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럼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대금리 못 받는 분이라면 은행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도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은행을 놓고 거기서 금리 순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하셔야 되고, 나는 돈이 많아,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돼, 그럴 때는 또 뭐 금리 순으로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전세가 사실은 전세만 빠지면 내가 이 대출 안 받아도 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금방 상환하시니까 그럴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싼 순으로. 그래서 일단 나의 목적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례보금자리보다 더 싼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대출도 있는데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라면서요. 네, 디딤돌 대출이고요. 이제 요거는 시중은행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실 이 자금의 원천은 정부 자금이에요. 기금 대출이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렴하다는 거는 허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무조건 아무나 다 해주면서 금리 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아무래도 조금 뭐 소득이 낮다거나 집값이 싸다거나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받고는 싶은데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뭐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막 통화를 했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좀 많이 안 되고 인터넷으로 막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맞아요. 그 이제 우리가 디딤돌 대출을 딱 검색을 하면 지금 딱 넣어보니까 기금 이 든든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하는 일이, 물론 이제 기금 대출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고 신청이나 이런 걸 하는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많으면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자산 평가를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금 이 든든 사이트에서 자산 평가를 먼저 신청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고 나서 주택금융공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 신청 뭐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이 두 개의 사이트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창구에서 접수를 받는데 수탁은행이 정해져 있어요. 뭐 전 은행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금대출 담당 은행이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은행들이 나와 있고 영업점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근처에 있는 지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금자리로는 상담사를 운용을 해요. 그런데 디딤돌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시거나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의 가액이 5.06억 이하인 분들만 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대출 요건은 일단 첫 번째 집값이에요. 쌓아야 되는데 얼마여야 되냐면 기본은 5억이에요. 5억인데 여기서 신혼, 이자녀, 이분들은 6억까지. 그리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한데, 여기서 또 생애 최초 신혼, 이자녀, 연봉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집값의 기준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둘 다 9억이 안 돼야 돼요. 매매가, KB 시세 아무것도 9억이 넘으면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디딤돌 대출은 매매가 기준이에요. 매매가가 5억이 안 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넘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 대신 대출의 기준가는 낮은 거에 기준이 되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4억 5천에 샀는데 KB가 5억이에요. 그럼 4억 5천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시니까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 기본이고요. 네, 여기서 또 생애 최초는 구입자는 최대 3억, 신혼, 이자녀 가구는 최대 4억까지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대출 만기는 뭐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거치는 1년 또는 비거치. 그러니까 원래 매매 자금은,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거치를 둘 수 없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1년 정도는 거치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집 살 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거치를 둬도 좋다 해서 매매 자금은 1년 거치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출을 또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리고 체증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라고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 매달 내는 돈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뭐 100 해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정리를 하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내가 만약에 대출 1억 받았어요. 그럼 30년으로 나눠요, 원금을. 그래서 매달 원금은 똑같아요. 그 대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이 원금 균등이 첫 달에 내는 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그 생활하기도 조금 이제 빠듯하다 이러는 분들은 체증식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원금 상환이 정말 적어요. 얼마나 적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달에 1,000원. 1,000원? 두 번째 달에는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또 체증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안내가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분들 1688에 8114로 전화하면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특례과금자리론을 비롯한 이 정책 대출에 있어서 DSR을 한시적으로 뭐 생애시초에겐 좀 면제해주겠다 이런 게 한창 또 화제였잖아요. 이 디딤돌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자금은 원래 DSR을 보지 않습니다. 원래 보지 않아요. 그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DSR을 보지 않는 여러 가지의 대출이 있는데 첫 번째 중도금 대출 DSR 보지 않고요. 이주비 대출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금 대출이 DSR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러는 분들이 원래 신용대출이 DSR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도 좋고 DSR도 안 보고 물론 DTI는 봐요. 내가 이자 납입 능력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DTI가 훨씬 더 기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해요. DTI만 보고 진행을 하는 분들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디딤돌 대출은 사실은 이제 혼인을 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30세 미만의 그 미혼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혼인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특례보금자리가 되겠죠, 아마도. 정부 상품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는 한동안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왜 인기였냐면 작년에 금리가 변동금리 쓰셨던 분들이 뭐 7%, 8%를 육박한다, 뭐 9%를 바라본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동금리 사용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대환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DSR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신용대출 많아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좋은 이유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 소득 제한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무소득이어도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가 열려 있는 거지 이 아랫단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소득이 있어야 DTI 60%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빙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소득이 없으면 은행에서 카드로 얼마 썼는지 환산해 주잖아요. 근데 카드 소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증빙소득, 내가 진짜로 급여받는 분들과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내는 분 있죠. 네, 지역 세대주 이런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정소득으로 만들어 오시거나 증빙소득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최대 5억이에요. 그래서 시세의 70% 이내에서 5억인데 그 기준가는 매매가 혹은 KB 시세 중에 낮은 금액에서 70% 하시면 되고요. 뭐 규제 지역은 10% 차감을 하는데 또 뭐 실수요자는 차감 없고 하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뭐 부채가 얼마인지, 내가 뭐 집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그거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네,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해요.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금의 용도는 디딤돌은 매매만 가능해요. 네. 집 살 때만. 근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매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환 가능해요. 대환. 내가 그동안 금리가 너무 높은데 저 1주택자고요. 9억 이하의 집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되니까 그럴 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매매, 대환, 보전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은 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뭐냐면 저 그냥 돈 필요해요. 예, 이거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만기가 디딤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있어요. 근데 50년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34세 이하 혼인 7년 이내 이신 분들만 만기 50년 상품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환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상환 방식은 비거치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집을 사시면 안 돼요. 항상 1주택을 유지하셔야 내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특례를 받고 집을 사면 그 특례 보금자리론은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딤돌 알아보고 특례 보금자리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높거나 뭐 소득이 높거나. 카카오뱅크에서 4점대 초반대로 확인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담대가 많이 떨어졌네. 느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는 3% 후반대도 3% 나옵니다. 후반대도 네. 근데 지금 은행도 그런 은행이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뱅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저렴한 금리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은행들마다 그 할인을 해주는 분들이 다 달라요. 최근에는 조금 은행들이 조건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카카오뱅크는 또 대출이 뭐 10억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는 분들은 또 이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증빙소득자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조금 이제 그들만이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으면 할인을 많이 해줘요. 3자녀인 경우가 가장 할인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한테 또 금리 할인을 해주는 그런 또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서 또 은행마다 금리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회사 후배랑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오피스텔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변동금리가 엄청 올라서 6%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환을 막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소장님한테 찾아가면 어떤 조언을 만약에 일단 6%대라고 하면 별로 안 높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그 오피스텔을 좀 금리를 낮춘 은행이 나타나서 4%대의 중반 정도까지 대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6%에서 4% 중반이면 그렇게 막 너무 싸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6% 쓰시는 분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환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대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입자가 또 보증금이 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는 다 뭐 클리어 됐다, 문제 없다 하시면 그 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희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오피스텔 대출이 요즘 정말 어려워요. 만기 8년이어가지고 DSR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게 만기 30년으로 드디어 정부에서 늘려줬어요. 30년짜리 상품이 있는 은행이 있고 없는 은행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대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은행에서 30년짜리 상품 팔고 있으니까 그 해당 은행에서 대환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